그런데 시즌2에서 새로 등장하는 캐릭터 중 특히 좀 이쁘거나 귀여워야 하는 캐릭터, 분열, 벌벌 떠는 재미, 누알라, 이 세 캐릭터 중 하나나 둘은 넷플릭스가 늘 그러듯이 흑인으로 캐스팅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셋 다 원작 느낌 살려서 멀쩡하게 캐스팅을 했어. 아, 넷플릭스가 달라졌구나.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7월 3일 공개 넷플릭스 시리즈 샌드맨 시즌2 파트 1입니다. 닐 게이먼의 그래픽 노블 샌드맨을 실사 드라마로 만든 작품이고요. 2022년에 시즌1이 나왔고 이번 시즌2가 마지막입니다. 원래는 더 만들 계획이었는데 원작자인 닐 게이먼의 성추문이 터져가지고 그 여파로 인해서 시즌2 이후의 계획은 다 취소가 되고 시즌2가 끝이라고 합니다. 샌드맨 원작 그래픽 노블을 제가 다 읽어봤고 정권 소장도 하고 있어요. 뭐 여러 외전들도 있긴 하지만 본편 분량만 따지면 책 10권 분량입니다. 그런데 시즌1의 분량이 1권, 2권, 그리고 3권의 절반 정도까지 시즌1에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럼 단순하게 계산하면 시즌 하나당 2권 반 분량이니까 시즌4까지 나와야지 10권짜리 본편 내용을 다 드라마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즌2까지만 만들고 그 이후는 취소? 그러면 결국 샌드맨 전체 스토리의 절반만 드라마로 나온다는 거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시즌2 파트 1을 보니까 시즌2에서 본편 결말까지 다 나오겠더라고요. 내용 좀 덜어내고 압축하고 해서 이번에 공개된 시즌2 파트 1에서 원작 책의 7권 내용까지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파트 1의 6화 분량만으로 이렇게 많은 내용을 확 진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시즌2 파트 2의 남은 6화 분량으로 8권, 9권, 10권, 3권 내용을 충분히 다 진행 가능하죠. 그러면 결국 샌드맨 그래픽 노블 전체 내용을 시즌2까지 다 드라마로 만든 거예요. 중간에 덜어낸 내용들이 좀 많긴 하지만 그러면 이게 뭔가 이상하죠. 닐 게이먼 성추문 사건 때문에 시즌2 이후 계획은 취소가 되었다며 그럼 시즌2 만들던 도중에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원래는 시즌3, 시즌4를 만들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계획 변경, 시즌2에서 결말까지 다 진행해 이렇게 된 거라고? 이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성추문 사건 터진 게 시즌2 공개되기 1년 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추문의 여파로 인해 시즌2 이후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발표한 게 올해 2월입니다. 원래 계획에 없었던 분량을 추가로 시즌2에 다 밀어넣어서 부랴부랴 원작 결말 내용까지 촬영을 다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 같거든요. 처음부터 시즌2에서 다 끝내려는 계획이었던 게 아닌가. 그럼 성추문 때문에 시즌2 이후 계획은 취소라고 왜 발표한 거지?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 그런 뒷사정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걱정과 달리 원작 본편 내용이 결말까지 모두 드라마로 나온다는 거죠. 저는 중간까지의 내용만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뒷내용은 취소가 되어서 똥 덜 닦은 기분이 될 거를 걱정했는데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그런데 시즌1에 총 11화 분량에 1권, 2권, 그리고 3권의 절반까지 내용을 진행했는데 시즌2에서 3권의 나머지 절반부터 해서 마지막 10권까지 시즌2에 총 12화 분량에 다 넣는다는 거잖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라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편이 총 10권이지만 그 중에서 메인 스토리라고 할 만한 내용이 진행되는 건 6권이에요. 1권, 2권, 4권, 5권, 7권, 9권. 그럼 나머지 4권, 3권, 6권, 8권, 10권은 뭐냐? 3권, 6권, 8권은 단편 에피소드 모음집입니다. 시즌1에서 3권 절반까지 진행되었다고 했잖아요. 3권에 단편 에피소드 4개가 들어있어요. 3권은 책이 좀 얇은 편입니다. 에피소드 4개만 들어있어서 그 4개 단편 에피소드 중 2개가 시즌1의 11화에서 나왔습니다. 천마리 고양이의 꿈과 칼리오페. 그리고 3권의 나머지 단편 2개 중에서 하나는 시즌2의 3화에 나온 셰익스피어 한여름밤의 꿈 에피소드 3화에서 누알라하고 대화하는 장면에 그 에피소드를 끼워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3권의 나머지 단편 하나는 샌드맨이 DC 코믹스 산하의 버티고 레이블 작품이라서 DC 히어로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DC 히어로 관련된 내용이 다 빠졌어요. 3권의 나머지 단편 하나가 DC 히어로 관련 내용이라 드라마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6권, 8권도 단편 모음집인데 여기 들어있는 단편 에피소드도 드라마에서 대부분 안 나올 겁니다. 메인 스토리랑 크게 관련이 없는 단편들이 많아가지고 이번 시즌2 파트 1에서 7권 내용까지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럼 6권의 내용은 이번 파트 1에서 나왔나? 6권에 단편 에피소드 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가 시즌2 파트 1에 나왔습니다. 둘 다 오르페우스 관련 내용. 오르페우스와 아내인 에우리디케 관련된 내용의 단편이 하나 있고 조아나 콘스탄틴이 프랑스 혁명 도중에 오르페우스의 머리를 찾아오는 내용의 단편이 하나 있죠. 오르페우스 관련 내용은 샌드맨 전체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드라마에도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6권의 나머지 단편들은 드라마에서는 생략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6권의 에피소드들은 대부분 실제 역사의 인물들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오르페우스는
인물은 뭐 신화 속 인물이긴 하지만 프랑스 혁명 관련된 단편에서는 로베스피에르가 나왔고 그 외에 아우구스투스, 마르코 폴로, 그리고 하룬 알 라시드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인물인데 아바스 왕조의 5대 칼리프인 인물이 나오는 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합 중국의 유일무이한 황제였던 노튼 1세라는 인물도 나오거든요. 개인적으로 노튼 1세 에피소드는 드라마로도 보고 싶어요. 하지만 메인 스토리랑 큰 관련은 없어서 드라마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3권, 6권, 8권에 있는 단편들은 드라마에서 대부분 생략을 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권은 모든 메인 스토리가 마무리된 이후에 후일담 같은 내용이라서 역시 생략 가능합니다. 다만 10권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또 셰익스피어 관련 내용이거든요. 폭풍우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메인 스토리랑 관련 없어 보이면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라서 드라마에서도 나올지 되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시즌2 파트 2에서 이게 나올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3권, 6권, 8권, 10권은 드라마에서는 생략 가능. 그런 메인 스토리가 진행되는 1권, 2권, 4권, 5권, 7권, 9권 내용이 드라마로 나오는 건데 시즌1에서 1권, 2권 내용이 나왔어요. 그럼 4권, 5권, 7권, 9권 이게 시즌2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시즌2에서 5권 내용을 통째로 덜어냈습니다. 4권, 7권 내용이 시즌2 파트 1에 나왔어요. 5권 내용은 없어졌어. 이거 파트 2에도 안 나옵니다. 5권 내용에서 메인 스토리에 필요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 내용들을 4권과 7권에 등장하는 특정 캐릭터한테 떠넘겨버렸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결국 5권도 생략. 그럼 4권, 7권, 9권 이렇게 3권 내용으로 시즌2를 만들고 다 끝낼 수 있는 거야. 이미 시즌2 파트 1에서 4권, 7권 내용 다 넣었어요. 그럼 파트 2에서 9권 내용 나오면 끝입니다. 거기에 이제 가능하다면 추가적으로 10권 후일담 내용 조금 넣는 것도 가능하겠죠. 아니면 6권이나 8권의 단편 일부를 보너스 에피소드로 넣던가. 그런데 9권이 제일 두꺼워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파트 2의 6화 분량에 이 내용이 거의 꽉꽉 채워질 겁니다. 이 9권 내용이 엄청 재밌고 충격적이에요. 7월 24일에 공개되는 파트 2 엄청날 겁니다. 뭐 이미 원작 내용 다 아는 분도 있을 테지만 원작 내용 모르신다면 이 영상에서 스포일러는 안 할 거고요. 7월 24일에 공개되는 파트 2를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큰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시즌2 파트 1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애매하거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원작 내용도 보태가지고 전체 내용 정리하고 해설도 하는 그런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샌드맨이라는 작품은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일단 주인공이 꿈이에요. 꿈의 의나 꿈의 화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꿈이라는 개념 자체가 주인공이에요. 물론 작품 속에서 실체가 있는 형상으로 등장하긴 하지만 그냥 꿈 그 자체라고 보면 돼요. 이 작품의 제목인 샌드맨은 꿈의 별명입니다. 그 외에 뭐 모르페우스, 오네이로맨서, 카이쿨, 형태를 빚는 자 등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립니다. 모르페우스로 불리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형제들이 있습니다. 전부 꿈처럼 개념들이에요. 영원 일족의 7남매, 첫째가 운명, 둘째가 죽음, 셋째가 꿈, 넷째가 파괴, 다섯째, 여섯째는 쌍둥이인 욕망과 절망, 그리고 막내가 분열입니다. 전부 알파벳 D로 시작합니다. 시즌 1에서는 죽음, 꿈, 욕망, 절망이 나왔었고 시즌 2에서는 전원 다 나옵니다. 시즌 2 시작하자마자 첫째인 운명이 가족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런데 6명만 모여요. 넷째인 파괴는 떠나버렸어. 나 찾지 말라 하고는 잠수 탔어요. 그래서 시즌 2 처음에 6남매가 모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영원 일족은 성별이 있는데요. 운명, 꿈, 파괴가 남자, 죽음, 절망, 분열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욕망은 중성. 그래서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의 번역도 그렇고 이번에 넷플릭스 자막도 그렇고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욕망이랑 꿈이랑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욕망이 꿈을 부를 때 자막에서 오빠라고 나올 때도 있고 형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욕망이 중성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되게 재밌는 포인트. 그리고 욕망과 절망이 쌍둥이라고 했잖아요. 원래는 쌍둥이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절망이 죽었어. 한 10만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영원 일족인데 죽기도 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설정이에요. 물론 늙어 죽거나 길 가다 차에 치여 죽거나 병 걸려 죽거나 그런 경우는 없죠. 되게 우주적인 큰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절망이 죽어서 그 자리가 비어 있는데 갑자기 욕망이 둘로 갈라지면서 하나가 절망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둘을 쌍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인 분열. 얘는 원래는 분열이 아니고 기쁨이었습니다. 원래는 기쁨이었던 애가 점점점 분열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샌드맨이라는 작품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변화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변화는 중요한 것이다. 그게 이 작품의 주제예요. 이름 그대로 영원할 것 같은 존재인 영원 일족조차도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 그리고 샌드맨 본편 내용은 주인공인 꿈의 변화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원작도 그렇고 드라마에서도 보면 등장인물들이 꿈과 대화하다가 변했네요. 달라졌어. 이런 대사하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시즌2의 6화에서 꿈이 무슨 일을 한 다음에 자기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왕궁 입구에 와이번, 그리핀, 히포그리프가 문지기로 있거든요. 걔들이 꿈을 보고 늘 보는 자기 주인님인데도 누군가 싶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장면이 나와요. 원작 책에서는 아예 대사로 전하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이런 장면들이 본편 내용에서 꿈이 점점 변화하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에요. 그런 주제를 생각하고 보면 내용이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알면 좋은 내용은 영원 일족한테 부모가 있는데 엄마가 밤이고 아빠가 시간이야. 이거는 샌드맨 본편이 아니고 외전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캐릭터가 이러한 개념들이라는 거, 이거를 관념적으로 엮어서 생각해보면 파괴가 떠난 것, 절망이 죽고 욕망의 쌍둥이가 튀어나와서 새로운 절망이 된 것, 기쁨이 변화해서 분열이 된 것, 그리고 본편에서 나오는 꿈의 변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들에 붙여서 생각해보면 어렴풋이 이해되거나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특이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작품이고, 그 외에도 비슷한 캐릭터들이 많습니다. 혼돈, 질서, 뭐 이런 캐릭터들도 등장하고, 본편이 아니고 외전에서는 별들이 캐릭터가 되어서 등장하기도 해요. 우리 태양도 외전에서 어린애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자기를 솔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런 캐릭터들만 봐도 굉장히 유니크한 매력이 있고 아주 개성이 넘치는 작품이죠.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로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시즌2 파트 1까지만요. 그리고 7월 24일에 파트 2가 나오면 영상을 또 추가로 만들 계획입니다. 일단 시즌 1 내용 간단 요약. 원작에서 1권, 2권 내용이에요. 시즌 1이 11화까지 있는데 1화부터 6화까지가 1권 내용, 그리고 7화부터 10화까지가 2권 내용, 11화는 한 권에 있는 단편 에피소드 중 2개가 나오고요. 1권의 내용이 뭐냐? 로더릭 버제스라는 이름의 오컬트 대가가 있어요. 이 양반이 영원 일족의 죽음을 소환하는 의식을 하거든요. 원작에서는 내가 죽음을 사로잡으면 그 힘으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뭐 이런 단순한 권력 욕망 그런 건데, 드라마에서는 내용을 좀 수정해서 전쟁에서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런 의식을 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의식이 실패합니다. 죽음이 아니고 죽음의 동생인 꿈을 소환하게 돼요. 어쨌든 꿈도 영원 일족이니까 버제스는 꿈을 가둬두고 3가지 요구를 합니다. 힘, 불멸성, 복수하지 않겠다는 약속. 당연히 꿈은 거부하죠. 그래서 버제스는 꿈을 계속 가둬둡니다. 샌드맨 1권이 1989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원작에서는 꿈이 갇혀있는 기간이 70년인가 그런데 드라마는 2022년에 나왔으니까 100년 넘게 갇혀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게 갇힌 기간이 더 길어져서 그것 때문에 좀 달라진 내용도 몇 개 있습니다. 아무튼 꿈이 그렇게 갇혀있다가 결국 풀려났어. 로더릭 버제스는 이미 죽었지만 그 아들인 알렉스가 아버지랑 동일하게 계속 꿈을 가둬놓고 3가지 욕을 했기 때문에 꿈은 풀려난 후 알렉스한테 일단 복수를 하고요. 어떤 복수인지는 원작이랑 드라마가 좀 다른데 원작이 훨씬 끔찍해요. 드라마에서는 좀 순화했어. 전체적으로 이 샌드맨 드라마가 원작에 비해 표현이 엄청 순화되었습니다. 잔인함, 선정성 둘 다. 원작은 되게 심하거든요. 아무튼 100년 만에 풀려난 꿈. 그런데 로더릭 버제스가 꿈의 중요한 아이템 3가지를 가져갔어. 100년 동안 그 3가지 아이템이 누가 뭐 훔쳐가고 어디로 팔리고 해서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몰라. 1권 내용은 꿈이 그 3가지 아이템을 찾아다니는 내용이에요. 그중 하나는 지옥의 악마가 가지고 있어서 지옥에 가서 루시퍼랑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템은 DC의 유명한 캐릭터인 존 콘스탄틴하고 관련이 있어서 콘스탄틴이 나오는데, 드라마에서는 어떠한 사정으로 존 콘스탄틴이 등장하지 못하고 콘스탄틴 가문의 또 다른 인물인 조아나 콘스탄틴이라는 여자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닥터 데스틴이라는 DC 빌런이 등장하는데, 드라마에서는 이런 DC 히어로물 관련 내용은 다 변경이 되어서 그냥 존 D라는 이름의 캐릭터로 등장해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 캐릭터가 엮이고 싸움도 벌어지고 하면서 꿈이 3가지 아이템을 모두 찾게 되는 게 1권 내용. 드라마에서 시즌 1 6화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6화에 나오는 내용 중 절반은 1권에 나오고 절반은 2권에 나와요. 꿈의 누나인 죽음이 처음 등장하는 내용, 그게 1권 마지막 챕터고요. 그리고 꿈이 100년마다 만나는 인간 친구 로버트 게들링의 이야기는 2권에서 나옵니다. 2권이 어떤 내용이냐? 꿈의 소용돌이에 대한 내용. 소용돌이가 뭐냐? 정말 긴 세월 중에 어쩌다 한 번씩 벌어지는 일. 한 명의 필멸자가 소용돌이로 각성을 하면 꿈을 꾸고 있는 모든 생명의 의식들을 소용돌이로 융합을 시켜서 최종적으로는 모든 의식을 소멸시켜버리고 세상이 멸망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태인 거죠. 그래서 꿈은 그 소용돌이를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로즈 워커라는 여자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얘가 소용돌이로 각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100년 동안 갇혀있을 때 꿈이 만들어낸 악몽 중에서 코린트인이라는 아주 무서운 놈이 있어요.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입이 있어. 그래서 얼굴에 입이 3개 달려있는 무서운 형상. 물론 그래서 선글라스를 늘 쓰고 다닙니다. 그 코린트인이 자기 주인인 꿈이 100년 동안 갇혀있을 때 꿈 세계를 벗어나서 현실 세계로 탈출을 했어요. 그 영향으로 인간 세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코린트인이 현실 세계에서 전설적인 연쇄 살인마가 되거든요. 그런데 원래 꿈이란 게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계시를 주고 각성을 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악몽인 코린트인이 현실 세계로 와서 연쇄 살인을 저지르고 다니니까 그게 수많은 인간들에게 나쁜 영감을 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쇄 살인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용돌이로 각성하게 되는 로즈 워커가 그 연쇄 살인마들과 엮이게 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주인공인 꿈이 코린트인 문제와 소용돌이 문제를 싸잡아서 해결하는 게 2권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2권에서 진짜 중요한 캐릭터가 나오는데
히폴리타 홀이라는 여자 캐릭터, 히폴리타를 줄여서 리타라고 최근에 나오는데 드라마에서는 라이타라고 발음하더라고요. 참고로 이 캐릭터도 퓨리라는 이름의 DC 히어로예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말했듯이 그런 히어로물 관련된 내용은 다 제거를 해서 그냥 보통 사람으로 나옵니다. 아무튼 이 라이타가 아기를 출산해요. 원작이랑 내용이 조금 다른데, 원작에서는 원래 임신한 상태였는데 남편이 죽었어. 그런데 꿈속 세상에서 죽은 남편의 유령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몇 년을 살았는데 계속 만삭인 상태이고 출산은 안 하는 거야. 그러다가 꿈에서 나와서 현실로 돌아오게 되고 남편은 유령이니까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얼마 후 출산을 합니다. 임신 자체는 현실 세계에서 한 거지만 몇 년 동안 꿈속에서 품고 있었던 아기, 그게 원작 설정인데요. 드라마에서는 이 아기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려고 내용을 변경했어요. 임신 자체를 꿈속에서 합니다. 죽은 남편의 유령이랑 관계를 해서 꿈속에서 아기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 꿈속에서 가지게 된 아기를 현실로 돌아와서 출산합니다. 원작과 이런 차이, 이 아기가 더욱더 꿈과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된다는 그런 설정 변경이죠. 지금까지 드라마로 공개된 내용 시즌 1과 시즌 2의 파트 1까지는 라이타 홀과 아기에 대한 내용이 별 비중 없는 곁다리 스토리인 것처럼 나왔어요. 하지만 사실은 이 라이타 홀과 아기가 샌드맨 전체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예요. 7월 24일에 나오는 파트 2에서 라이타 홀과 아기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기대해주세요. 아무튼 이권에서 라이타 홀이 아기를 출산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소용돌이로 각성하는 로즈 워커가 하숙집에서 생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하숙집에 살고 있는 여러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바비와 켄이라는 부부가 있는데, 바비가 5권의 주인공이에요. 드라마 시즌 1을 보면 로즈 워커가 소용돌이로 각성하면서 일단 가까이 있는 하숙집 주민들의 꿈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서 하숙집에 사는 캐릭터들이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바비가 꾸고 있는 꿈, 바비가 엄청난 덩치의 개랑 같이 다니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바비가 꾸고 있는 꿈은 평범한 꿈이 아니에요. 그 꿈과 관련된 내용이 5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드라마에서는 5권 내용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즌 1에서 바비를 연기했던 여배우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지 않을까. 원작대로 하면 시즌 2에도 나올 수 있었는데 자기가 주인공인 스토리가 그냥 삭제된 거니까.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시즌 1에서 다 나왔습니다. 시즌 1에서 주인공인 꿈이 3가지 아이템을 다 찾게 되고 소용돌이와 코린트의 문제도 다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 거고요. 참고로 소용돌이인 로즈 워커는 어떻게 목숨은 건졌습니다. 원작에서는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드라마에서는 로즈 워커는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코린트인은 인간 세상에서 그렇게 엄청난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다녔으니까 당연히 꿈이 코린트인을 소멸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시즌2 파트 2에서 코린트인이 다시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버전, 주인님 말 잘 들어요. 하지만 여전히 악몽이라서 무섭고 잔인하긴 하죠. 그리고 이제 시즌2 내용 파트 1의 6화 분량에서 원작 책 7권까지 내용이 진행되었습니다. 단편 에피소드가 있는 3권, 6권 제외하고 메인 스토리가 진행되는 4권, 5권, 7권, 이 중에서 5권은 드라마에서 삭제. 그래서 4권, 7권 내용이 시즌2 파트 1에서 나왔습니다. 1, 2, 3화가 4권, 4, 5, 6화가 7권이에요. 4권과 7권이 무슨 내용이냐? 일단 4권은 지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즌 1에도 지옥이 나왔죠. 1권 내용, 로드릭 버제스가 가져간 꿈의 중요한 아이템 3가지 중 하나를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다가 지옥의 악마와 거래를 해요. 그래서 그 아이템은 그 악마의 소유가 되었어. 그걸 찾으러 꿈이 지옥으로 갑니다. 원작에서는 그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악마하고 싸우는데 드라마에서는 그 악마가 자기 챔피언으로 루시퍼를 지목을 해서 꿈이 루시퍼하고 싸우게 되죠. 이 드라마에서 루시퍼를 여배우가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키가 무려 190cm가 넘는 gwendolyn 크리스티, 왕자의 게임에서 남자보다 더 강한 여전사 브리엔느 역을 연기하면서 유명해진 배우입니다. 넷플릭스의 히트 드라마 웬즈데이에서는 교장 선생님 역으로 출연하기도 했었죠. 아무튼 그 루시퍼랑 싸우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싸움이 아니라 좀 이상한 방식으로 싸워요. 그 싸움이 독특해서 재밌었다라는 반응도 있고, 이게 뭐야, 루시퍼랑 싸움이 왜 이래? 이러면서 실망했다는 반응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싸움에서 꿈이 이겨. 그리고 그 뒤에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루시퍼가 엄청 빡쳤어요. 그래서 이때 루시퍼가 맹세를 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너를 없앨 것이다 라고 꿈한테 말해요. 자, 루시퍼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떡밥이 시즌2에 엄청난 내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즌2가 시작되면 운명이 가족회의를 소집합니다. 참고로 원작에서는 운명은 장님이다 라는 떡밥이 있거든요. 후드를 눌러 쓰고 있는 상태인데 후드 그림자에 가려져서 눈이 안 나와요. 아니면 눈이 나오는 장면에서도 눈동자가 없거나 그런 모습인데, 드라마에서는 그런 애매한 떡밥은 별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정상적으로 눈 뜨고 있는 모습의 장님도 아닌 것처럼 묘사됩니다. 그리고 흑인 배우가 연기했습니다. 죽음도 그렇고 원작에서는 흑인의 외형이 아닌데 드라마에서는 흑인 배우가 연기.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흔하게 있는 일이죠. 아무튼 운명이 가족 회의를 소집해 파괴는 떠났으니까 남은 6만 모입니다. 시즌 1에서는 영혼 일족 중 죽음, 꿈, 욕망, 절망만 나왔는데 운명하고 분열이 이때 처음 등장합니다. 운명
인성이야 그렇다 쳐도 분열이 원작에서 엄청 매력있는 인기 캐릭터라서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죽음처럼 분열도 캐스팅 이상하게 할까봐 걱정했는데 원작의 매력적인 모습을 잘 살린 캐스팅을 했네요. 에드메 크리드 마일즈라는 2000년생 여배우, 드라마 한나 주인공으로 나왔었더라고요. 저는 시얼샤 로넌이 주인공이었던 영화 한나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드라마도 한번 보고 싶네요. 이 배우가 연기한 드라마에서의 분열이 되게 괜찮았고, 다만 아쉬운 거, 분열이라는 게 미친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분열이 양쪽 눈동자의 색이 달라요. 기본적으로는 정신이 약간 이상한 상태야. 그런데 가끔 양쪽 눈동자의 색이 같아지는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정신이 멀쩡해집니다. 그런데 정신이 멀쩡하긴 해도 그 상태를 유지하기는 힘들어. 막 머리 아프고 힘들다고 해요. 드라마에서도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눈동자 색이 다를 때랑 눈동자 색이 같아질 때랑 별로 하는 행동이 차이가 없어. 약간 정신이 이상한 상태라는 거를 잘 표현을 못한 것 같아요. 앞에서 말했듯이 이 드라마가 거의 모든 면에서 원작에 비해 표현들이 많이 순화가 되었는데 분열의 정신이 이상한 모습도 순화가 되어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런 거는 제대로 좀 표현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래도 비주얼은 원작처럼 귀엽고 매력있게 나와서 만족. 아무튼 가족회의로 6명이 모였어. 왜 가족회의를 소집한 건지 운명한테 물어봐요. 운명은 늘 같은 대답을 해요.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 뿐이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들 어이없어 하죠. 그냥 이유도 없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모인 거라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대화를 하다가 욕망이 꿈의 옛 연인인 나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요. 나다는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시즌 1에서 꿈이 지옥에 갔을 때 나다가 잠깐 나왔거든요. 둘이 과거의 연인이었는데 영원 일족이 필멸자와 맺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재앙이 생겨. 그런데 둘이 연인이 되어서 나다가 최초의 인류를 다스리는 여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최초의 인류가 멸망합니다. 나다랑 꿈이 연인이 된 것 때문에. 그래서 나다가 큰 충격을 받고 꿈을 떠나는데 꿈이 나다를 붙잡아요. 제발 내 곁에 있어다오. 만약 거절하면 나는 너를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좀 이상하죠? 최악의 연인이야. 이게 10,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영원 일족. 특히 꿈이 성격이 되게 오만했어. 아무튼 그래가지고 나다가 꿈의 구애를 계속 거부하니까 결국 꿈은 나다를 지옥으로 보내버립니다. 그 얘기를 욕망이 꺼내가지고 꿈한테 시비를 걸어요. 그런데 가족 중에서 꿈이랑 가장 친한 죽음조차도 나다의 일은 꿈 네가 잘못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바로 잡아야지 이러면서 지옥으로 갑니다. 바로 얼마 전에 루시퍼가 널 없애버리겠다 라고 했던 그 지옥으로. 그런데 지옥으로 가니까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당연히 루시퍼랑 싸우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지옥이 텅텅 비었어. 루시퍼가 나타나더니 나는 지옥의 관리자 일을 그만두었다. 지옥을 폐쇄했다. 악마랑 지옥에서 고문받고 있는 영혼들을 다 내보낸 거야. 걔네가 어디로 가겠어요? 드라마에서는 안 나오는데 원작 책에서는 인간 세계에 죽은 자들이 살아 돌아와서 난리가 나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아무튼 루시퍼가 지옥의 문을 잠그더니 열쇠를 꿈한테 줍니다. 루시퍼가 꿈을 없애겠다고 맹세를 했잖아요. 꿈한테 지옥 열쇠를 준 것, 이게 그 맹세를 실현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 열쇠로 인해서 꿈한테 엄청난 일이 닥칠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꿈이 지옥 열쇠를 가지고 오니까 꿈결로 수많은 세력의 대표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지옥을 우리에게 주시오 라고 하면서 오딘, 토르, 로키가 오고요. 딜서를 대표해서 킨더킹이라는 놈이 상자의 형상이 되어서 오고, 혼돈을 대표해서 쉬버링 제미라는 애가 오는데 책에서는 벌벌 떠는 제미로 번역을 했거든요. 드라마에서는 오싹한 제미라는 자막으로 나오더라고요. 쉬버링을 오싹한으로 번역한다고? 그냥 벌벌 떠는 제미로 하지. 좀 아쉽네요. 그런데 이 캐릭터도 캐스팅은 역시 굿. 원작에서도 되게 귀엽게 나온 캐릭터라서 엄청 귀여운 아역 배우가 연기했더라고요. 라일라 퀸이라는 배우, 그리고 일본신 스사노 노미코토도 오고 당연히 악마들도 옵니다. 악마들 대표는 아자젤, 그리고 요정왕국에서 사절단이 오는데 요정 글루라칸과 여동생 누알라. 넷플릭스가 좀 변했어. 몇 년 전에 넷플릭스라면 글루라칸, 누알라 정도는 흑인으로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둘 다 원작대로 캐스팅했어요. 당장 시즌 1만 해도 중요 캐릭터인 죽음과 루시엔을 원작과 다르게 흑인으로 캐스팅했잖아요. 루시엔은 성별까지 달라졌어요. 그런데 시즌 2에서 새로 등장하는 캐릭터 중 특히 좀 이쁘거나 귀여워야 하는 캐릭터, 분열, 벌벌 떠는 재미, 누알라, 이 세 캐릭터 중 하나나 둘은 넷플릭스가 늘 그러듯이 흑인으로 캐스팅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셋 다 원작 느낌 살려서 멀쩡하게 캐스팅을 했어. 아, 넷플릭스가 달라졌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수많은 캐릭터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지옥을 우리에게 주시오 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이거를 창관하라고 레미엘과 듀마라는 천사 2명을 보내거든요. 꿈이 이 2명의 천사한테 지옥의 열쇠를 줘버리는 걸로
천사로 마무리됩니다. 사실 그 두 명의 천사는 결국 루시퍼 같은 꼴이 된 거잖아. 이제 루시퍼를 대신해서 지옥에서 악마들이랑 같이 살아야 돼. 그래서 천사 두 명 중에서 레미엘이 듀마는 침묵의 천사라서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루시퍼가 지옥의 생활이 너무 행복해서 듀마가 수다를 멈추지 않겠구먼, 이런 농담을 하는 장면도 원작에 있어요. 아무튼 레미엘이 아니 고귀한 천사인 내가 왜 지옥으로 가야 하는 거야 하면서 막 불평하는 장면이 원작에서는 나오거든요. 드라마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결국 지옥 문제는 별탈 없이 해결되었어. 악마와 영혼들도 다 지옥으로 돌아갔어요. 원작에서 웃긴 장면이 나오는데 막 악마가 영혼을 고문하고 있는데 레미엘이 쓱 날아와서는 이제 지옥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고문할 테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고문받던 영혼이 그 말을 듣더니 야 그게 더 나빠! 막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아무튼 지옥 문제는 해결. 루시퍼가 꿈을 없애버릴 거라고 하면서 열쇠를 줬는데 별 탈 없이 끝났네? 아니요. 이 에피소드에서 중요한 건 지옥의 열쇠 그런 게 아닙니다. 지옥의 열쇠 때문에 우르르 몰려온 캐릭터 중에서 3명의 중요 캐릭터가 있습니다. 나다, 누알라, 그리고 로키. 이 로키라는 캐릭터가 마블의 로키 캐릭터가 유명하기 때문에 좀 이미지가 다른데 DC의 로키 캐릭터는 마블의 로키와는 전혀 달라요. 원작에 나온 표현에 따르면 무제한으로 악의가 넘치는 존재, 그게 로키예요. 로키가 원래 지하의 어느 감옥에 갇혀서 고문당하고 있었는데 오딘이 꿈한테 오면서 로키의 기만술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토르를 감시 역할로 붙이고 로키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당연히 로키는 감옥에 돌아가기 싫으니까 일본 신 스사노 노미코토를 자기로 변신시켜서 토르가 착각하고 스사노 노미코토를 대신 잡아가게 하고 로키 본인은 스사노 노미코토인 척 하면서 빠져나가려는 계획을 실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꿈한테 들켜. 그래서 제발 오딘한테 이르지 말라고 부탁을 하니까 꿈이 그 부탁을 들어주고 로키 대신 잡혀간 스사노 노미코토도 로키의 꿈 형상을 만들어서 대신하게 한 후 풀려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로키가 꿈한테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이게 꿈한테 치명적인 일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오딘이 꿈한테 말해주는데 로키는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존재, 은혜를 입어도 그걸 원수로 갚는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빚을 졌다는 것 자체가 로키에게는 참을 수 없는 굴욕이다. 그리고 나중에 로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로키, 나는 누구에게도 빚지고 살지 않는다. 7월 24일에 공개되는 파트 2에서 로키가 무슨 일을 저지릅니다. 그게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고요. 아무튼 로키가 꿈한테 빚을 지게 되는데요. 그게 시즌2 파트 1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요 캐릭터 2명, 나다와 누알라. 누알라는 지금은 딱히 할 얘기가 없어요. 파트 2에서 중요한 역할이 있긴 하지만 다 스포일러가 되는 내용이라서 파트 1에서 원작에는 없는 누알라와의 대화 장면이 추가되었는데 원작 3권에 나왔던 셰익스피어 한여름밤의 꿈 관련된 에피소드를 보여주려고 끼워 넣은 장면이에요. 셰익스피어가 이 작품에서 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는데 본편 마지막 에피소드가 셰익스피어의 폭풍 후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한여름밤의 꿈 에피소드도 되게 중요합니다. 요정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로빈 구펠로우, 퍽이라고도 불리죠. 무한도전에서 한여름밤의 꿈 연극할 때 하하가 퍽을 연기했습니다. 이 캐릭터도 엄청 중요해요. 파트 2에서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아무튼 누알라와 대화하면서 한여름밤의 꿈 에피소드가 나왔고, 그리고 지옥 문제 해결하고 다 떠날 때 글루라칸이 사실 내 동생 누알라는 요정족이 꿈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러면서 누알라를 남겨놓고 가잖아요. 그런데 꿈이 누알라한테 나는 내 영역에서 마법을 부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여기서 살려면 지금 걸친 매혹을 벗어라 라고 해요. 원작 책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드라마에서는 자막으로 매혹이 아니라 그냥 글래머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글래머라는 마법인 거예요. 요정들은 항상 글래머라는 마법을 쓴 상태가 패시브야. 그런데 그 패시브를 딱 꺼버리니까 원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원작에서는 엄청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에서 아예 배우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배우가 그대로고 굳이 말하자면 풀메에서 쌩얼이 된 정도인가? 쌩얼도 아닌 것 같아.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아무튼 누알라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고 누알라는 파트 2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 나다. 나다는 원래 꿈이 지옥으로 가고 그 때문에 루시퍼가 지옥을 폐쇄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원인이 나다니까 원래 중요 캐릭터이긴 하지만 원작에서는 그냥 여기서 나다의 역할은 끝이에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5권에 등장하는 어떤 중요 캐릭터 역할을 나다한테 떠넘겼어. 그 캐릭터가 테살리라는 캐릭터예요. 원작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 중 하나거든요. 그 캐릭터가 등장하는 5권의 내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5권 내용을 통째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테살리라는 캐릭터도 삭제하고 그 역할을 나다가 하는 걸로 변경했어요. 샌드맨 드라마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꿈이 은근히 사랑꾼입니다. 원작을 보면 꿈의 연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론 대부분 과거 시점의 연인들, 드라마에도 나다 그리고 칼리오페 이런 연인들이 나왔잖아요. 심지어 칼리오페와의 사이에는 오르페우스라는 아들까지 나왔어. 그 외에도 원작을 보면 알리오노라, 킬랄라 뭐 이런 연인들도 나옵니다.
나옵니다. 다 과거 시점의 연인들인데 햇살리만 유일하게 본편 내용 시점에서 꿈과 연애를 한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그 연애가 진짜 짧았어. 5권에서 둘이 만나고, 물론 처음 만난 사이는 아니에요. 햇살리도 불멸자거든요. 수천 년을 살아온 마녀야. 수천 년 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뭐 별거 없었다가 본편 시점인 5권에서 만나고, 그리고 5권과 7권 사이에 연애하고 헤어집니다. 그 내용은 안 나와요. 6권에도 전혀 안 나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언급만 되고요. 그래서 7권 처음 시작하면 꿈 세계에 비가 막 내리고 있어요. 연인과 헤어져서 꿈이 엄청 슬퍼하고 괴로워하니까 꿈 세계에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이게 7권 시작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드라마도 7권 내용이 시작되는 4화에서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막 꿈 세계에 비가 내리는 장면. 그런데 드라마는 테살리가 안 나오잖아. 테살리가 아니라 나다 때문에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 거야. 나다가 원래 지옥에 있다가 아자델이 꿈한테 지옥의 열쇠를 달라고 요구할 때 협상 카드로 쓰려고 나다를 데리고 온 거예요. 지옥 문제가 다 해결되고 꿈은 아자델한테서 나다를 구출합니다. 꿈은 나다한테 사과를 하고 나다는 사과를 받아주죠. 그리고 꿈이 다시 한번 자기 옆에 있어 달라고 하지만 나다는 또 거절해요. 그래서 꿈은 이번에는 그래 알겠다 이러면서 나다한테 선택지를 주는데, 원작에서는 나다는 새로운 생명, 신생아로 환생하는 걸 선택해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나다가 본래 육신이 부활한 상태로 다시 현실 세계로 갑니다. 그래서 꿈이 나다가 떠난 걸 슬퍼하고 있는데 그때 막내 동생이 분열이 찾아오죠. 떠난 우리의 형제 파괴를 찾고 싶다. 그래서 꿈이 이걸 도와줘서 분열과 함께 현실 세계로 가서 파괴를 찾아다니는 게 7권 내용이에요. 물론 꿈은 파괴를 찾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원작에서는 혹시 테살리를 만날까봐 현실 세계로 간 거였고, 드라마에서는 나다를 만날까봐 현실 세계로 간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테살리의 역할이 7권에서는 꿈이 분열의 부탁을 들어주는 핑계거리 역할로 끝인데 9권에서 더 중요한 역할이 또 있거든요. 그 역할까지도 나다가 대신할지, 아니면 사실 9권에서 테살리의 역할은 나름 중요하긴 하지만 없어도 어떻게든 내용 진행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역할은 안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나다가 이대로 안 나오고 끝나면 그것도 뭔가 떡밥이 해결 안 된 느낌이기도 해서 9권 내용이 나오는 파트 2에서 테살리의 그 역할을 나다가 하게 될지 그것도 한번 봐야 할 것 같네요. 아무튼 분열이랑 꿈이 파괴를 찾으러 현실 세계로 왔어. 꿈이 수천 년 전에 알고 지낸 파라몬드라는 신이 있는데 얘가 지금은 무슨 운송회사의 CEO야. 그래서 걔한테 부탁을 해서 운전기사 한 명을 구합니다. 원작에서는 루비라는 캐릭터인데요. 그런데 이 캐릭터가 드라마에서는 5권에 나오는 캐릭터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 캐릭터가 완다. 원래는 엘빈이라는 이름의 남자인데 성전환 수술을 받고 완다라는 여자로 사는 캐릭터입니다. 5권에 나오는 중요 캐릭터 중 하나예요. 5권에서 이 캐릭터가 죽고 장례식에서 가족들 만나는 내용이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7권에 나오는 루비라는 캐릭터로 가져와 버린 겁니다. 루비도 어차피 죽는 캐릭터니까 드라마에서는 루비를 완다로 변경해서 5권에 나오는 완다의 사연과 장례식 스토리를 한꺼번에 다 가져온 거죠. 그런데 이 캐릭터의 죽음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변경점이 있거든요. 원작에서 루비가 죽었을 때 꿈이랑 분열이 별 반응이 없어요. 분열이 뭐라고 하냐면 루비가 운전기사니까 루비가 죽었어? 그럼 내가 운전해야겠다. 뭐 이런 반응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운전을 하고 그거랑 관련해서 뭔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완다가 죽으니까 꿈이랑 분열이 우리 때문에 죽은 거야 이러면서 슬퍼하고 자책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원작과 비교해서 영원 일족이 너무 따뜻해. 표현이나 묘사도 말이 순화되고 영원 일족도 뭔가 성격이 부드러워진 그런 원작과 드라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5권의 캐릭터인 완다와 관련된 내용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고요. 꿈과 분열이 파괴를 찾기 위해서 예전에 파괴하고 알던 사이였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파괴가 떠날 때 어떤 메커니즘을 설치해놨는데 누군가 자기를 찾으려고 하면 그걸 방해하도록 되어 있는 메커니즘이야. 그래서 꿈과 분열이 파괴를 찾아다니는 행보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그 중에서 과거에 파괴의 연인이었던 이시타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원래 신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스트릿 댄서로 살고 있어요. 그 스트릿 클럽을 나의 작은 신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작에는 이런 대사도 나옵니다. 보잘것없는 숭배이지만 없는 것보단 낫다. 스트릿 클럽에서 옷 벗고 춤추는 여자들을 보고 남자들이 열광하는 걸 숭배라고 표현하는 거야. 원작에서는 스트릿 댄서라서 옷을 다 벗고 춤을 춥니다. 엄청 야해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꽁꽁 싸맸어.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어색합니다. 넷플릭스가 작정하고 야한 콘텐츠들 제외하고는 그 외 일반적인 장르의 작품에서 쓸데없는 노출 장면은 최대한 넣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은 쓸데없는 노출 장면이 아니잖아요. 원작에서 이시타르가 옷을 다 벗고 춤을 추는 그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진짜.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꽁꽁 싸매고 저러고 있으니까 너무 어색하고 원작의 느낌이 전혀 살지 않았습니다. 원작에서처럼 드라마에서도 클럽이 폭발하는데 원작에서는 이시타르가 춤을 추니까 클럽 전체가 완전 미친 광기에 사로잡히면서 난리가 나고 그 난리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다 죽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이시타르의 춤과 별개로 왜 폭발이 일어나는지 과정이 나옵니다. 물론 그 폭발 자체도 원인은 이시타르가 맞아요. 그런데 이시타르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일으킨 폭발인지 아니면 본의 아니게 실수로 그렇게 된 건지가 애매해서 원작에서는 여신의 마지막 댄스 이시타르가 인생 마지막으로 엄청난 춤을 추면서 자폭하듯이 폭발이 일어난 그런 느낌이었다면 드라마에서는 본인 실수로 본의 아니게 발생한 화재가 원인이 되어서 춤추다가 죽은 느낌으로 뭔가 이상하게 연출되었어요. 나름 임팩트는 있었지만 원작에 비하면 되게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줄줄이 죽어나가니까 그래서 꿈이 이거 당장 멈춰야 한다. 파괴를 찾는 행보는 여기서 끝. 그리고 분열을 팽개치고 가버리죠. 그래서 분열이 삐집니다. 좀 심하게 삐져요. 어느 정도냐면 죽음이 걱정해요. 이러다가 파괴에 이어서 분열까지 잃겠다. 그래서 꿈한테 네가 빨리 가서 분열 달래주고 삐진 거 풀어줘라 이럽니다. 그래서 꿈이 분열한테 가죠. 분열의 세계는 광기의 세계, 정신없는 미친 세계가 펼쳐지고 꿈이 분열을 찾아서 달래줍니다. 원작에서 분열이 되게 무서운 말을 하거든요. 분열이 꿈을 보자마자 난 오빠 싫어. 오빠 미쳐본 적 있어? 완전히 미쳐가지고 영원히 광기에서 헤매게 만들 수도 있어. 오빠는 지금 투구도 안 썼잖아. 이런 말을 해요. 아마 이건 사실일 겁니다. 분열은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분열이 귀여운 외모와 달리 은근히 무서운 캐릭터입니다. 원작을 보면 그런 장면들이 몇 개 나와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이 대사도 안 나오고 그냥 귀엽기만 한 캐릭터로 나와서 이 부분도 조금 아쉬워요. 분열의 무서운 면모도 이 드라마에서 순화를 한 거겠죠. 아무튼 둘이 화해하고 다시 파괴를 찾아 나섭니다. 예언자한테 계시를 받으면 파괴를 찾을 수 있는데 영원 일족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예언자는 없다 라고 꿈이 말해요. 그런데 아니 사실은 한 명 있어. 우리 가족인 예언자. 바로 꿈과 칼리오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오르페우스. 오르페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되게 유명하죠. 노래를 잘하는데 그 노래에 엄청난 힘이 있어요. 오르페우스는 에우리디케라는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독사에 물려서 죽습니다. 아내를 되찾기 위해 망자들이 사는 지하 세계로 가서 하데스와 페르세포네를 만나요. 거기서 오르페우스가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 노래를 듣고 하데스와 페르세포네가 큰 충격을 받고 지하 세계에 복수의 여신이 있거든요. 시즌 1에서도 잊을만 하면 얼굴 비추던 여자 3인방. 이 여자 3인방은 다양한 형태와 역할이 있어요. 복수의 여신도 이들의 한 측면인데 에리니에스 또는 프리아이라고 불립니다. 혹은 친절한 그들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샌드맨이라는 작품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친절한 그들이에요. 아무튼 이 복수의 여신이 오르페우스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하데스가 오르페우스한테 이렇게 말해요. 복수의 여신을 울리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시즌2에 나올 국원 내용의 떡밥입니다. 아무튼 결국 하데스와 페르세포네는 오르페우스의 죽은 아내인 에우리디케를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오르페우스가 지상으로 돌아갈 때 에우리디케가 뒤를 따라가는데 지상으로 나가기 전까지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라는 조건이 붙어요. 그런데 당연히 뒤돌아보겠죠. 왜 뒤를 돌아보는지는 신화의 내용이랑 샌드맨의 내용이 약간 달라요.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별 이유도 없이 그냥 뒤돌아보는 것처럼 연출이 되어서 그 연출도 좀 아쉬웠어요. 아무튼 그래서 에우리디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그 후 오르페우스는 바칸테라는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위험한 여자들한테 온몸이 찢깁니다. 그런데 오르페우스는 몸이 다 찢기고 머리만 남은 상태로도 계속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의 신화인데 샌드맨에서 이걸 적당히 각색을 했고요. 결국 핵심은 오르페우스는 머리만 남은 상태로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파괴를 찾으려면 오르페우스한테 부탁을 해야 하고 그 부탁을 들어주면 그 대가로 오르페우스의 서원을 들어줘야 합니다. 나를 죽여달라. 결국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르페우스가 파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분열과 꿈은 결국 파괴를 만납니다. 분열은 파괴에게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 돌아오러 가지만 파괴는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영원 일족의 7개념 중에서 왜 파괴가 떠났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파괴라는 개념에 대해서 파괴는 더 이상 이 영역이 자기가 관리하거나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영역이 된 거라고 느낀 거예요. 물론 꿈은 지금 이 지구의 인간들뿐 아니라 태초부터 우주에 존재했던 모든 생명의 세계에서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뭘 새삼스럽게 오버하냐 이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하지만 파괴는 느끼는 게 달랐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파괴를 만난 후 꿈은 아들인 오르페우스의 서원을 들어주러 갑니다. 결국 꿈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근친 살해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근친 살해라는 거 이게 샌드맨 작품 세계관에서 진짜 중대한 행위거든요. 복수의 여신 프리아이가 근친 살해에 대해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 권한이 진짜 막강합니다. 7월 24일에 나오는 파트 2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복수의 여신 프리아이가 최종 보스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친절한 그들이라는 존재고요. 그런데 꿈이 아들인 오르페우스를 죽인 단지 그것 때문에만 벌어지게 된 사태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떡밥들이 다 엮여서 폭발하게 되는 에피소드거든요. 시즌 1에 나왔던 라이타 홀과 그 아기, 그리고 로키와 로빈 구펠로우, 테살리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 나다, 그리고 누알라도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모든 떡밥과 캐릭터들이 다 엮여가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7월 24일에 샌드맨 시즌2 파트 2가 나오면 그 내용들도 정리하고 해설하면서 이 작품에 대해서 제
갈 수 있는 나머지 모든 이야기들도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긴 영상을 이제 거의 만들지 않는데 샌드맨은 저한테 정말 특별한 작품이라서 이런 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